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다시 MC로 돌아온 곽승원입니다. 우선 빠르게 패널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처음 이제 다원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채용입니다.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스포츠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패널 박진형입니다. 오늘 또 이상한 컨셉을 잡고 오셨는데 패기롭네요. 좋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핫한 그 기자분을 좀 패러디했는데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네, 아쉽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였죠? 이거 말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SNL 코리아에서 네. 그 인턴 기자분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핫한. 아, 제 목소리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제 그분 좀 핫하기 때문에. 기왕 할 거였으면 마지막 부분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약간 박진혁입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더 비슷하지 않았을까. 알고 있었음에도 호응을 해주기 힘든 그런 반응이었죠. 네, 진혁씨가 약간 약반 반응이었죠. 그렇죠. 제가 약간 이번 게 약간 약반 거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 오, 이렇게 떡밥을 던져주시는데, 우선 진혁씨가 이렇게 신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는 게, 지난 시간에 예측해본 한국 시리즈는 현재 3차전까지 두산이 승이 없다로 정리하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 보니 저희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짧게 기분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뭐 3대0 스코어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짓밟고 올라온 팀들이 뭐 두산보다 승 훨씬 많이 한 LG,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 많이 하고도 이제 2차전하고 빠르게 짐 싸서 겨울 여행 갈 수 있어서 네, 편안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눈물 좀 닦으시고요. 네.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약간 추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4대 떡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다원씨가 떡밥을 던져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제는 최근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말 약반 이슈, 약물에 대한 것을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그 기초에서 저희가 가수 김종국님의 로이더 의혹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다! 넘어간다!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죠. 계속해서 그 둘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둘의 싸움이라고 해도 될까요? 싸움에 참여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하는데 영상이 점점 하나씩 더 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 참 다시 한번 이분이 가수라는 것이 놀라웠는데 그렇네요. 가수가 무슨 근육 가지고 논란이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김종국님이 올해 6월경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영상부터 조회수 1000만을 찍고, 저희의 조회수와 저희의 구독자에 비하면 좀 아쉽지만 이제 비교도 안 되는 현재 23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제 엄청난 신인 헬스 유튜버, 이 혁신적인 유튜버로 보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그렉 듀셋이라는 헬스 유튜버이자 국제 보디빌더 연맹 IFBB의 프로 선수가 김종국님을 보고 이제 46살에 저런 몸을 가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김종국은 100% 로이더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팬들과 김종국님 모두 오히려 극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한 거를 로이더로 의혹을 주면서 이렇게 극찬을 한다고?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1차적으로 한 해명이
그것을 그렉이 믿지 않고 계속해서 로이더라고 하는 태도를 보고 이제는 김종국님과 여러 팬들이 분노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약물로 몸을 유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지만 한국에선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종국님의 그 입장에서는 이러한 억지는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왜 약물에 대해 서양권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 생각해보니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으로만 약물을 접하는 기회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약물을 단순히 이것은 나빠가 아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나쁜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68번째 에피소드는 약물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사용되는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선수의 질병 치료나 부상 회복을 위해 금지 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보다 과연 도핑 방지가 우선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 코리아 안티 도핑 에이전시를 참고해서 선수들이 부득이하게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제 올바르게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는 구단에서 케어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잘 모르는 선수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수가 부상이나 지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선수임을 밝히고 처방하는 약이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지 약물 목록은 이제 카다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제품명, 성분명, 업체명을 입력해 상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다 누리집 주소도 편집자가 유튜브나 팟빵 게시물에 올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선수가 건강을 위해 금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선수들도 건강을 위해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이제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줄여서 이제 TUE입니다. 영어는 넘기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선수가 질병 치료나 부상 회복을 위해 이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선수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가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해 승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TUE를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요. 총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금지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다음으로 이제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는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TUE 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됩니다. 한편 그 응급 상황으로 처치가 빨리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응급실 방문 자체가 응급 상황으로 항상 간주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하고요. 응급 상황 종료 후 응급 처치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TUE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 상에서 사후 신청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원 씨 하품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요. 네, 이러한 TUE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카다 누리집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나 이메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녹음 준비하면서 이 신청서를 또 한번 다운받아봤는데 호기심에 의사 작성란에는 금지 약물 성분명부터 사용량, 방법, 사용 빈도, 그리고 치료 기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에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료를 위해 금지 약물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부디 프로 선수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카다 누리집 한 번씩은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선수 생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수가 아닌지라서 네. 그쪽에 좀 관심이 크게 없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원 씨도 그 몸을 보면은 굉장히 약물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의심되는데 로이더죠. 저도 뿌퇴하는 건가요? 저는 100% 박다원님이 로이더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이번에 검사 한번 해야겠네요. 우선 선수와 아마추어 분들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보면은 금지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일반인 분들도 명심해서 주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절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일반인 중에서도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은 헬스장 관장이 선수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회유해서 맞추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운동을 하는 사용자 개인, 운동하는 사람 개인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잘 대처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헬스장이 집이시다 보니. 뭐 진혁 씨도 얼마 전부터 막 헬스장 끊으면서 헬린이 단계를 걷고 계신데, 이거 조사하면서 약물 혹시나 사용하신다면 주의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불법으로 분류된 그 금지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약물들은 무엇이 있고 또 왜 금지되었는지 부작용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약물들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되게 조사를 좀 자세하게 해봤거든요. 프로세마이드라고 말하면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뇨제라고 말하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뇨제라는 약품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쓰이는 약품인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인데다가 스포츠 금지 약물이기도 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한 거죠. 네, 선수들도 모르고 이제 처방받았던 경우들도 많아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인데, 실제로 이제 해외 축구 선수의 오나나 선수라고 있는데요. 네. 그 선수가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아내가 처방받는 일반 의료약을 자기가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뇨제가 껴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9개월 출전 정지 징계라는 되게 빡센 징계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로빈슨 카노라는 선수가 2018년에 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267억 연봉을 받는 좀 나름 거물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이뇨제를 걸려서 그 연봉 이제 포기를 했죠. 이렇게 이뇨제라는 약품이 되게 빡세면서도 되게 애매한 것 같은 이 약품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다른 약품들의 성질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뭐 테스토스테론 같은 도핑제를 맞으면 이제 이 약품을 빨리 체내에서 빼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약품이 금지가 된 거죠. 운동 수행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운동 수행 능력을 늘려놓고 그 운동 수행 능력을 늘린 약품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체중을 많이 신경 쓰는 체급이 있는 스포츠들 있잖아요. 레슬링이나 네. 뭐 UFC. 네, UFC 같은 그런 스포츠들에서는 이제 수분 빨리 빠지는 이뇨제의 특성을 이용해서 체급을 이제 한번 기하급수적으로 확 떨궈 놓고 그런 부작용이나 이제 약간 악용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이제 금지 약물로 정했는데, 또 한국 것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한국 건 이제 이뇨제는 아니지만 KBO의 경우를 제일 많이 살펴봤는데, 김재환 선수는 이제 다들 유명하죠. 그렇죠. 한국, 일본, 미국 세 국가를 따져서 유일하게 약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VP까지 선정된 그런 약간 안 좋은 선례를 낳았고요. 최진행 선수 역시도 스타노조롤이라는 약물을 맞고 계속 뛰고 있죠. 특히 이제 KBO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약물 징계가 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경기 출장 금지였고요. 최진행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경기 징계였습니다. 물론 점점 올라간다는 점에서 뭐 이의를 둬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진가병 선수가 있는데요. 진가병 선수는 굉장히 악질이었죠.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약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들 입장도 그렇고 좀 약간 저희 표현으로 이 선수를 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진가병 선수가 밝힌 입장이, 나는 내 고려대 후배인 이제 김상훈 선수를 뽑히게 하려고 일부러 약품을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소변에 조금 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물 검출하는 그쪽에서 굉장히 큰 디스를 합니다. 진가병 씨를. 몇 방울 탔다고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고 몸에 이미 충분히 적용했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나온 미리그램이 정확히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견은 절대 맞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진가병 선수도 결국엔 이제 맞다. 난 사실 약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 팬이면 알겠지만 약가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죠? 자꾸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노골적이네요. 이게
그쵸. 사실 삼성 팬이 그쪽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카운터 펀치군요. 저도 약간 약하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KBO의 마지막 선수면 이제 송승준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네, 최근에 나온 선수인데 이제 소지만으로도 72경기라는, 그러니까 KBO의 절반을 출장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겼죠. 네, 이렇게 이제 최근 양품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사례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네. 임석진 선수라고 앞서 말한 선수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이제 덜 유명한 선수인데 불룬의 아이콘 느낌이더라고요. 불룬이 뭐죠? 불운의 아이콘 불운이요? 네. 네. 전 순간 불륜을 잘못. 저 아니면 불룬이라는 그 약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발음 문제였고요. 약품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수니까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저 선수입니다. 이제 도핑 관련 품들은 전부 빼주세요. 오. 라고 말을 했는데 한의사가 마음대로 이제 그쪽 걸 집어넣은 거예요. 한의사가요? 네, 한의사가. 한의약품도 그런 적이 있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방이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결국 도핑에서 걸려버렸죠. 야, 그렇게 물론 이게 그 내막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뭐 변명이면은 정말 아시겠지만 그렇게 진짜 했었다면 정말 아쉬운 불운의 선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굉장히 깔끔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혁 씨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매뉴얼을 다 지켰는데 그쵸. 자기는 어쩌다 보니 걸린 거네. 진혁 씨가 조금만 일찍 말해줬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조금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처방전이나 이런 걸 이제 한번 그 카다 홈페이지에서 한번 거치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 좀 방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신뢰했다. 역시 이제 선수들도 저희 유튜브 챙겨보시고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불법 약물들이 스포츠에 복용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이제 깊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다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한 번 더 하시네요. 저는 엄청 유명한 사례를 2개 준비해봤는데요. 스포츠계 약물 하면 빠질 수 없는 사건이죠. 투르 드 프랑스 랜스 암스트롱 사건입니다. 네. 2015년 5월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방송된 적이 있는 엄청 유명한 사례인데요. 랜스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1996년 사이클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고아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정말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왜 몸을 베베 꼬시죠? 저 약간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이후 초인적인 투병과 훈련을 거치면서 가장 화려한 기록을 남기면서 인간 승리의 최고봉이라고 불릴 정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세계 최고권위 사이클 대회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르 드 프랑스에서 7년 연속 재패를 하면서 사이클에 살아있는 전설이다라는 칭호가 붙었는데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명강사 혹은 자선사업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경부터 시즌 도핑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반도핑 기구 USADA USADA에서 몇 가지 증거를 대면서 그를 압박하면서 랜스 암스트롱과 미국 반도핑 기구가 서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2년 8월 24일 본인이 도핑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메달이며 그런 7년 연속 재패했던 그런 기록들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3년에 랜스 암스트롱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한 번 더 이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자기가 다시 95년도로 돌아가도 약물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워낙 약물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그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정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회자가 되던 선수인데 이렇게 갑자기 약물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가던 걸 보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저 스스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했는데 네. 페이커 선수가 알고 보니까 핵을 쓰고 프로 생활을 쭉 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렇네요. 굉장히 아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보면 랜스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은 걸로 유명했대요. 뭐 정치권을 끼어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모르던 이제 다른 서구권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랜스 암스트롱이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전거에 대해서 좀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은 세계적인 음악가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베토벤이 네, 떠오릅니다. 베토벤도 있고요. 모차르트. 네, 모차르트도 있죠. 에드 시런이 떠오르네요. 네, 에드씨가 아주 좋습니다. 상상도 못한 대답이었는데요. 네. 저는 백조의 호수, 호숫가기 인형 등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차이콥스키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갑작스러운 음악 이야기에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러시아 국가적 도핑 사용에 대한 처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2014년 11월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러시아 반도핑 기구에서 근무하였던 검사관과 그의 아내가 그 러시아의 사정을 폭로한 것인데요. 이 작전명은 일명 귀부인 칵테일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자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고 러시아 반도핑 기구, 러시아 육상경기연맹과 공모하여서 이들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을 경기 후 도핑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샘플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꽤나 치밀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쭉 보니까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뭔가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더라고요. 막 변정도에서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WADA 조사 결과 육상뿐 아니라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도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과 계획적인 도핑 회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패럴림픽에서도 도핑 정황이 파악되었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동계 하계 종목에서 도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해할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의 참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389명의 선수 중에서 118명이 출전 금지당했고 평창 올림픽에서도 러시아는 국가명으로는 출전을 금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OAR 올림픽 선수 자격으로 개인적 참가를 했죠.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 이어서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어지는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보자면 우선 러시아 선수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국기의 색상인 빨강, 하양, 파랑을 사용한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요. 러시아 음악가, 앞서 제가 얘기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러시아 국가 대신 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물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러시아 대신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ROC라는 이름으로 출전해야 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갔네요. 저도 왜 네. 러시아로 안 나오고 이상한 이름을 쓰고 있는지 네. 몰랐는데. 그래서 약간 기사 같은 것도 들었던 게 ROC라고 써봤자 러시아가 다 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ROC라고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네. 올림픽 때도. 네네. 월드컵까지도 그렇게 쓰는, 물론 월드컵을 이제 러시아가 진출을 해야 하는 말이지만. 그렇죠. 네, ROC라고 계속 쓰는 것도 이제 알게 됐네요, 정확히. 네. 진혁씨 돌리신가요? 아까 저거 하프마다 뭐라 하시더니. 아니야,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연아 선수하고 경쟁했던 소트니코바 선수도 네. 이거에 약간 가담한 혐의가 있었다 해서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잖아요. 김연아 그렇죠.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근데 이 선수를 찾아봤는데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네요. 아쉽습니다. 이게 나왔으면은 금메달 박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등이 금메달 가져가고 3등이 은메달 따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네, 무혐의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례들을 들을 때마다 약물이 한때는 만연하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각 종목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뛰던 한국 선수들 그런 뭐 김병현 선수, 박찬호 선수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아 선수 그런 네. 식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빛나고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에서의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약물 이슈를 보다 더 비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약물에 대해 확실히 이해, 혹시나 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그 전에 네. 오늘이 수능이죠. 맞습니다. 수능일이니 물론 저희가 이 녹화가 끝나고 이게 업로드 될 때는 수능이 끝나 있겠지만 그럼 수고하셨다는 말을 남기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수능을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수능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을 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네, 다들 수고하면서 한마디 말씀하시죠.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이 국어, 영어, 탐구에서는 꼭 3점짜리 찍어서 맞으시고 수학에서는 4점짜리도 찍어서 맞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뿐만 아니라 11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022년을 준비하는 달인데요. 취직, 새 학교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새 학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이팅해서 12월을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훈훈함 보기 힘든데 저도 한번 동조하겠습니다. 모두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떠날 것처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